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이징 시내 난러구샹이라는 관광지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난러구샹은 중국의 옛거리인 후통에 상점과 음식점이 밀집한 곳인데요. 평소에는 평일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지금은 일요일 오후인데도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한적합니다. 방역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냥 길거리 관광지인데도 예약을 한 사람만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지난 6일부터 식당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경제 복구에 시동을 걸었는데 곧바로 한 클럽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이렇게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월요일로 예정했던 초등부 학생들의 등교도 철회하고 온라인을 무제한 유기하기로 했고요.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예전 사례들보다 훨씬 통제하기가 어렵다면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제로 코로나에 집착하는 걸까요? 오늘은 중국이 내거는 이유 중 하나인 백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자살이 드문 나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9년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이거를 자살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은 자살률이 6.7명으로 세계 평균인 9.0명을 한참 밑돕니다. 동아시아로 묶이는 한국이 21.2명이고요. 일본이 12.2명이니까 비교하기도 어렵고요. 그래도 자살률이 낮은 건 어찌됐든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자살이 적은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명확하진 않죠. 삶이 팍팍하기로 따지면 중국도 만만찮은 나라고요. 중국인이 딱히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중국인에게 물어보면 스스로 세상을 떠날 생각을 왜 하는지가 오히려 더 궁금하다,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중국에서 오래 산 한국 분들 중에는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국인에게 내 재산, 내 목숨만큼 중요한 건 없다.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다. 내 재산, 내 목숨 중요한 건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럴 거고요. 다만 중국에서 살아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조금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손해보는 일 진짜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목소리도 커지고 더 뻔뻔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기초를 바닥에 깔고 중국을 보면 중국의 대내외 정책이나 조치들에 대한 이해도 약간이지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바탕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상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만 공영방송인 RTI는 백혈병만이 아니다. 중국의 한 가장이 600여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당뇨병에 걸렸다는 글을 투고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중국의 국영 제약사인 커싱바이오,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인 코로나100을 맞은 유치원생이 당뇨병에 걸렸는데 이 어린이의 부모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렸더니 적어도 600명 이상의 어린이의 부모가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웨이보의 글은 삭제됐는데 중국 네티즌들이 온라인에 퍼뜨리고 있다고 하고요. 일부 학부모가 현지 질병관리센터에 이런 부작용을 신고했지만 각 센터 전문가들은 모두 부작용이 아니라 우발적 증상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 사이에 자국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1000명을 넘는다는 글이 웨이보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이 성분이나 제조기술 측면에서 백혈병을 유발하기는 어렵다는 의학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고요. 중국산 백신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 전문가가 이걸 시인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중국 당국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최근 나온 고발들이 유언비어 또는 괴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괴담이 떠도는 건 중국인들도 자국 백신을 100% 믿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결국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중국의 주요 경제권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최근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제를 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이런 강력한 봉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는 선제 조건으로 백신과 검사, 이 두 가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신 접종률은 그런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감염병 전문가 중난산 원사가 백신 접종률 90%가 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거의 근접했습니다. 중국의 보건당국인 위생건강위원회는 매일 백신 접종 현황을 업데이트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몇 월 며칠 현재 중국 전역에서 백신 33억 회가 접종됐다, 이렇게 한 줄입니다. 아주 중국스러운 발표죠. 중국에서 생활하려면 이런 무뚝뚝한 발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영국의 공익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 이런 사이트에서는 각국 정부 발표를 기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중국의 백신 1차 이상 접종률은 89%로 세계 평균인 66%보다 훨씬 높고요. 한국의 87%보다도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스터샷 접종률은 한국이 70%를 넘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건 한국이 부스터샷 간격을 3개월로 줄였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중국은 여전히 6개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효과가 조금 나은 자국산 mRNA 백신이 나오면 부스터샷을 적극적으로 맞출 계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차피 효과도 없는 거 맞으면 뭐 하나 싶어서 사람들이 안 맞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중국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제로 코로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노년층의 저조한 접종률을 들고 있습니다. Our World in Data는 국가별로 나이대에 따른 접종률도 집계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홍콩은 이렇게 10살 단위로 끊어서 집계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쉽게도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년층 백신 접종률이 낮다면서 얼마나 낮은지는 되도록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역시 매우 중국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부정기적으로 당국이 발표를 하긴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 4일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의 접종률이 82%라고 발표했습니다. 당국도 중요한 건 70세나 80세 이상의 접종률을 높이는 거라고 하면서 80세 이상 접종률은 지난 3월에 50.7%라고 발표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률은 20%도 안 됐고요. 그런데 중국의 노년층 접종률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대부분 국가들이 고위험군인 노년층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했는데 중국은 59세 미만에게 먼저 접종했습니다. 당국은 노년층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노년층에게는 위험한 백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은 반강제 조치가 일상화된 나라죠. 공기업이나 학생들은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췄고요. 심지어 유치원은 백신 안 맞은 아이들을 안 받는 식으로 강제하다가 부작용 괴담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왜 노년층이 백신을 안 맞는지 어떻게 하면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지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방 말단 조직 공무원이 노인들에게 가서 백신 좀 맞으세요 하면 대략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네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내지는 나는 여행도 안 다녀. 외출이라고는 장 보는 것밖에 안 하는데 왜 맞아야 해? 이런 답변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하고요. 제도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백신 가이드라인에는 혈압이 160, 100 아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60대 이상은 53%, 80대 이상은 90%가 고혈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백신에는 부작용이 있는 거고요. 대부분 국가들은 안 맞아서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는 부작용을 감수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설득을 하는데 중국은 그런 설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중국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부터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책임지기 싫어하고 내 목숨이 무엇보다 소중한 중국 공무원들은 없앨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백신을 맞은 뒤에 아주 우연히 다른 병에 걸렸다고 하면요. 그런 분들 중에는 병원에 가서 책임지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으로서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선에서는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병원이 백신을 안 놔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책과 실행의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거죠. 결국 중국에선 최근에 백신 보험이 등장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선 60세 이상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기면 50만 위안, 9,400만 원을 주는 보험을 공짜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 6만여 명이 가입했다고 하고요. 이런 보험이 중국 수십 개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80세 이상 접종률이 50%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 노인은 이 비율이 15%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좀 배웠다는 사람 또는 여유 있는 사람이 백신을 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앞서서 중국 백신의 부작용으로 백혈병이 거론됐다고 하는데 유출된 중국 보건당국 문건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 중에서 19개 성에서 고위층이 보건담당자들에게 백혈병 발병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 안정을 흔드는 일종의 세력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인 거죠. 중국 보건당국은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노년층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조건을 갖추면 제로 코로나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백신을 보면 중국도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mRNA 백신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이라서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더나 거는 아예 시도도 안 했고요.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은 푸싱 제약이 바이오엔테크와 중화권 독점 계약도 맺고 생산 설비도 확보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자국산 백신은 효과가 낮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부작용 얘기도 안 합니다. 애초에 완벽할 수가 없는 백신을 완벽한 것처럼 선전하면서 맞으라고 하다 보니 의심만 더 키우고 있는 거죠. 상하이와 베이징이 6월부터 봉쇄 내지는 준봉쇄를 해제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은 분명히 반복될 겁니다. 상하이는 이미 일부 지역을 다시 봉쇄했고요. 베이징에서도 최대 구인 차오양구가 PC방 같은 오락시설 영업을 일부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 신규 감염자 수는 확실히 줄어들긴 했지만 내몽고나 북한 접경 도시인 단둥에서는 또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나 관영 매체들은 6월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열심히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바이러스는 분명히 다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가을 공산당 당대회까지 산발적 도시봉쇄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당대회가 끝나면 추워지니까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할 거고요. 또 내년 3월 양해까지는 통제 모드로 들어가겠죠. 중국 경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표가 좋게 나오면 이번엔 또 신뢰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계은행이 얼마 전에 글로벌 불황을 경고했는데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 같습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